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원장님 되는 법, 정확하게는 장교양 기간에 원장님 되시는 법에 대해서 오늘 천천박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원장님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원장님 하지만 어떤 일 하는지를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교양 기간에서 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원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상담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세요. 어른 상태에 빗맞춰서 그런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라든지 우리 연계기관들, 아니면 똑같이 장교양 기관인데 다른 우리가 요양이라고 하면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요양원, 이런 연계기관들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교육에 대한 총괄, 그 다음에 회계 관리에 대한 총괄, 그 다음에 장교양 기관 전체에 대한 총괄을 하는 분을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지만 원장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에 설명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업무도 총괄하고요, 공단 업무 청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도 총괄하고, 사례관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관리 책임자, 원장님이 될 수 있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원장님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법에서 관리 책임자 요건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요양원은 제외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별표 9에, 별표 9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시면 가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문 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방문 목욕 서비스를 보면 그쪽에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의료인이 보통 원장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교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1급이시면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요양원 원장님, 요양원이 아니라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의 원장님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원장님이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그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로서 창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두 번째는 취업의 길이 좀 더 넓어진다. 그리고 좀 더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부분들, 뭘 바라보는 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그 전문가로서 취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천천박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꼭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서 5년 동안 지금 일을 하셨잖아요. 게다가 그거에 더불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원장님이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아무래도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전문적인 센터를 차릴 수가 있겠죠. 방문요양이나 목욕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차릴 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창업하시는 것보다야 훨씬 더 좋은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취업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요양보호사로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되시면, 관리 책임자가 되면 장교양 상담관리, 직원관리, 행정관리, 교육관리의 총괄 책임자인 부분으로 어느 자리로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취업을 할 때 월급이라든지 어떤 그 일을 할 때 좀 더 수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도전하는 게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를 처음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다른 어떤 일들을 잘하고 계시다가 제2의 은퇴 이후의 직장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신 경우도 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노인들을 보면 굉장히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양보호사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오랫동안 하다 보면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쌓이셨을 거예요. 쌓이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1년차, 2년차이신 분들은 내가 5년차가 되면은 원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5년이 되신 분들은 근데 이런 내용들을 원장이 되는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내가 원장이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원장이 될 수 있느냐? 물론 뭐 5년이 돼야 된다. 자격 요건을 말씀드렸죠. 총 5가지 종류의 교육을 받는데요. 관리 책임자 양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기관 뒤에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교양 제도 법령입니다. 우리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창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취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 장교양 보험 그 관련 법령, 그다음 제도 이해를 하고요. 수급 자격 관리, 어떤 분들이 수급 자격이 되고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 요양 기준, 제공 기준, 급여 산정 기준은 청구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 어려운 법령들을 배우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청구 심사에 대해서 또 배우고요. 서비스 제공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전문 과정은 대가 노인복지시설 관리인데요. 인사 관리, 그러니까 직원들 관리, 노무 관리, 그다음에 회계 관리,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 안전에 대한 그 관리,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마케팅, 그다음에 리더십. 요양보 선생님들이 혼자서 어르신을 혼자서 돌보거나 아니면 제가 구간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을 돌봤던 그냥 단순하게 케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센터를 살릴 수 있는지 그 마케팅,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의 이 동경을 얻어낼 수 있는지 리더십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교육을 받는다는 거. 사실 돈 내고 배우셔도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교육도 양성 교육에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사회복지 가치화하고 노인 특성 상담인데요. 아마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선생님은 내가 돌보는 어르신들 계속 지금 5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돌보셨을 거예요. 한 분만 여러 년, 그러니까 5년 동안 돌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르신에 대한 특성은 잘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르신, 노인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런 특성들을 알기는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가치하고 더불어서 노인들의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인권보호라든지 의사소통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런 교육들도 양성교육에서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노인 요양 서비스 건강관리인데요. 응급상황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상황 대응하는 방법, 노인 요양 서비스 이해,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노인 운동, 재활, 요즘에 핫하죠. 노인 운동 재활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노인 요양 서비스를 실습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받아서 내가 다른 요양보호 선생님을 가르치는 이런 방법들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사례 관리에 대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건 어떤 어르신을 계속적으로 돌보는 부분에 대한 토론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양성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실무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시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으로서의 역량도 키운 상태로 배출이 되실 겁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그 관리 책임자보다 실제로 여러분 그 일을 돌봤던 어르신을 돌봤던 실무자가 원장님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리 책임자 양성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해당 교육기관의 공고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교육기관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시면 사실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띄워드린 1번부터 9번까지의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격 요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장교양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이렇게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원장이 될 수 있다. 더 뛰어난 원장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케어하는 실무 전문가에서 이 한 분, 5분, 6분 이렇게 적은 수급자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1000분, 2000분 더 많은 수급자를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직원을 교육하는 관리 책임자로서 원장님으로서의 숭고한 도전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도전을 천천박사가 응원할게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더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도전해주세요. 우리 요양보사님들 화이팅!